안녕하세요. 스릴공구입니다. 오늘은 소형 발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파워뱅크를 리뷰해볼 계획인데요. 한번 사놓으면 평생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파워뱅크는 캠핑, 보팅 낚시, 차박, 야외 작업 시 노지에서 전기가 필요할 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죠. 저 또한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니며 캠크닉을 하거나 전기가 필요한 상황에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충전할 때 안심하고 애용하는 제품인데요. 연료가 들어가는 발전기를 이용해선 저는 절대 전자제품을 충전하지 않아요. 파워뱅크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안심하고 충전하는 이유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전자기기를 손상시키지 않는 순수 정연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순수 정연파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전기의 파형을 일정하게 출력시켜줘서 출력에 예민한 전자기기에 충격을 주지 않는 파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장된 택배 박스를 뜯으면 제품 본품이 나와요. 본품의 뚜껑을 열게 되면 조그마한 수납 파우치와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 수납 파우치 안에는 220V 충전 케이블과 12V 시가잭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상단에 있는 완충제를 제거하시면 제품 본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본품의 크기는 340에 262에 255mm이고 10.5kg이라는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가 상당히 편한 제품이에요. 제커리 파워뱅크 800%의 후면엔 DC 인풋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가잭과 태양열을 이용해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위치하여 있고, 그 옆에 AC 220V에는 220V 전원선을 이용해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시거잭을 이용해 파워뱅크를 충전하실 땐 꼭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이셔야 하고, 배터리 0%에서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8시간 50분, 약 8.85시간이 소요되고,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로 충전을 진행하게 될 경우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충전도 가능한데요. 기상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태양이 잘 드는 곳에선 이 패널을 이용해 충전 시 약 2.8시간, 2시간 50분 정도 완충이 되는데 소요가 돼요. 마지막으로 AC 220V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 고속 충전도 가능한데요. 0%에서 85%까진 급속 충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되고, 나머지 15%의 배터리는 천천히 완속 충전이 되며 배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충전 시간은 약 1.8시간으로 1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집에서 외출하시기 전에 잠시 충전하고 출발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심지어 제커리 800%든 1000%든 1500%든 상관없이 프로 버전의 충전 시간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부속으로 인해 충전기나 인버터가 제품의 용량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죠. 이제 전면을 설명해 드릴 차례인데요. 이 파워뱅크는 내부에 있는 수많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작동이 되는 제품인데, 220 전원을 사용할 때와 DC 전원을 사용할 때의 내부의 인버터 세팅 값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땐 꼭 전원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 디스플레이 기준 좌측의 버튼을 누르시면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1단계 밝기 모드는 일반 밝기고, 2단계 밝기 모드는 고출력 밝기 모드,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SOS 모드로 사용이 가능해요.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상태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12V 10A의 전기 시가잭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가잭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2V 시가잭용 전기장판이나 제커리에서 판매 중인 차량용 충전기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방전이 났을 때 위급시 사용할 수 있겠죠. 좌측 하단은 USB A 타입과 C 타입이 있는데요. C 타입 충전 단자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일반 전자기기 제품은 대부분 USB 타입인데 캠핑장이나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마지막 우측 하단엔 220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2개가 있는데요. 최대 출력 제커리 800% 기준
지원 가능한 용량은 800W이지만 순간 최대 출력 1600W까지 필요 이상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도 별다른 탈 없이 사용할 수는 있어요. 물론 별다른 탈 없이 사용은 하겠지만 장기간 사용은 안되고 잠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해야 되는 현장이나 노지에서 사용을 할 때 혹은 전기가 끊긴 야심한 밤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외부에서는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연료를 떼는 발전기 같은 경우는 매연이 엄청나거든요. 실내에서 사용할 때 이 매연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발생하고 사람들에게 민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파워뱅크를 이용한다면 기계를 사용할 때 나오는 소음을 제외한 진동이나 매연이 전혀 없고 48dB이라는 굉장히 조용한 소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캠핑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품을 연속 사용하는 사용 시간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겠지만 파워뱅크 자체에 유선 제품을 연결했을 때 사용 예상 시간이 이 디스플레이에 뜨거든요. 제가 유선 그라인더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제커리 파워뱅크에 얼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시간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 파워뱅크를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도 알 수 있겠죠. 그라인더의 소비 전력은 약 650W로 표기가 되는데 연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이 파워뱅크를 통해 가전제품류를 캠핑장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산업 현장에서 건설 장비를 물려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메리트죠. 앞으로 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 대신 이 파워뱅크를 사용하는 날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리뷰였는데요. 제커리 파워뱅크가 지금까지 약 300만 대 이상이 팔렸다 하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수리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커리 800 프로 파워뱅크를 이용해서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모재를 자를 땐 전혀 이상 없이 사용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의 정적 출력은 800W 정도가 되지만 최대 출력으로는 약 1600, 1500W 이 정도를 순간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스펙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열풍기는 어떨까요? 이 열풍기의 최대 출력량은 2000W인데요. 약 2kg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한번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전원을 넣어서 디스플레이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수치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원을 넣어 주시고 전기를 공급. 이 티아코 열풍기는 1단과 2단을 세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를 1단부터 9단까지 세팅할 수 있는데요. 가볍게 1단의 풍력과 9단의 온도로 사용을 해볼게요. 보시면 와, 와트가 바로 900W까지 올라갔어요. 950, 1000W가 올라가지 않는데요. 2단으로 놓고 사용하면 2000W가 되겠죠. 하지만 바로 2000으로 올리면 좀 그렇고 온도는 3단에 단수는 2단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약 600W라고 보이는데요. 4단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700W. 와, 꺼져버렸네요. 이게 과도한 출력으로 인해 꺼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출력 1600W를 갑자기 탁 치고 들어가면 전력 보호를 위해서 꺼지는 거거든요. 이 상태는 껐다 켜도 작동이 안 되고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무늬가 뜨거든요. 이 마크가 떠요. 이럴 때는 전원을 껐다가 키시면은 없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상태로 다시 2단의 1단의 온도로 사용해 볼게요. 200W 정도 올라왔고요. 이번에는 한번 제커리 1500%를 사용해서 얼마나 야무지게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2단의 풍력에 4단의 온도로 사용했을 때 꺼졌는데 이 상태로 바로 연결해서 찍어 볼게요. 1500%는 크기도 커지고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큰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성능 다 비슷비슷하고 용량이 커졌다고 보면 되죠. 이제 전원용량으로 사용할게요. 2단에 4단 온도 700W에서 500W 왔다 갔다 하는데요. 800W 600W 왔다 갔다 합니다. 5단의 온도. 와, 5단으로 가니까 바로 1200W까지 올라갔고요. 6단의 온도. 아, 뜨거. 1300 쭉쭉 올라가죠. 1200, 1300 올라가죠. 1400. 1300, 1100 왔다 갔다 합니다. 1200. 7단. 이제 꺼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1500%잖아요. 1500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그 이상은 순간 전력은 가능하지만 차단이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고열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겠죠. 8단 1500인데 1700, 1800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레이싱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9단 안 꺼집니다. 자, 1800W 1850W 거의 고정으로 들어가는데 꺼지질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건축용 한마드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사용해 볼까요? 건설용 장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작동이 될까요? 반신반의한데 제가 이게 몇 와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용은 되지 싶은데 이게 한번 때려 볼게요. 배터리를 이용한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 파워뱅크의 소음은 단 1도 없습니다. 킨지 안 킨지 모를 정도로 엄청 조용해요. 그냥 소리가 안 들려요. 때려 볼게요. 약 1600W 정도가 떠요. 건설 장비를 사용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작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실내에서 발전기를 켜야 되거든요. 아무리 저소음 발전기 켜도 이거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이 파쇄하는 소리까지 겹쳐진다면 민원 엄청 들어오겠죠. 둘 중에 하나만 시끄러워도 충분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장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